내 이름은 신형 G70. 필러를 맞았더니 빵빵해졌네.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토토테크 구독자 여러분, 서영입니다. 저는 지금 용인에 있는 제네시스 수지 전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렇게 제네시스 신형 G70가 등장을 했는데요. 수술대에 올라간 G70가 필러를 시술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살짝 부작용 느낌이 살짝 있으면서 이렇게 좀 빵빵해진 느낌, 그 느낌의 전면부 모습을 바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지금 레피스 블루 색상인데 굉장히 화려한 쨍한 그런 파란색입니다. 저는 오늘 이 G70의 페이스리프트를 감히 아쉽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 크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신형 G70 기존 구형과 비교했을 때 크기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인 크기이다 보니 안쪽의 공간성 역시도 그대로라고 볼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G70의 이 2열 공간, 요새 차량이 공간성 정말 중요하잖아요. 조금은 늘어났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똑같습니다. 약간 고무적인 것은 이 안쪽에 발 공간이 조금 더 구형에 대비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이 뒷좌석의 공간감, 솔직히 말하면 좀 비좁습니다. 이 점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 크기도 한번 경쟁 모델과 비교를 해봤어요. 스팅어, C클래스 3시리즈와 비교를 해봤을 때 전장이 가장 짧고요. 축거도 가장 짧습니다. 전폭은 좀 그래도 넓은 편이긴 한데 어쨌든 차량의 이 길이감이 작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간성을 활용할래야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자, 트렁크 공간감도 그래서 아쉽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자, 예전과 똑같이 구형 모델처럼 바로 이렇게 올라가고 안쪽의 공간 전혀 달라진 바 없이 그대로입니다. 국산차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를 좀 대중 트렌드에 맞게 공격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G70는 왠지 모르게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변화를 드러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또 하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심장을 한번 볼까요? 엔진 트림도요, 변화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가솔린 2.0 터보, 디젤 2.2 그리고 가솔린 3.3 터보 그대로 전혀 추가된 엔진 사용 없이 동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심장도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은 비싸졌다는 겁니다. 깡통으로 봤을 때도 4천만 원 이상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기존 대비 한 200만 원 가까이가 인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떤 실용적인 공간성도 아쉽고 엔진도 그대로인데 왜 가격은 오르는 거죠? 결국 이번 신형 G70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디자인의 변화입니다. 무언가 수술대 위에 올라서 싹 튜닝을 하고 나온 것 같은 얼굴이 달라졌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긴 할게요. 일단 사진에서 표현되지 않았던 볼륨감이 상당히 실물로 봤을 때 드러나는 차체입니다. 후드 부분에 보시면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치 필러를 맞아서 뭔가 그 코의 윤곽이 이렇게 드러난 것처럼 좀 더 입체적으로 등장을 해 있는 특징이 있고요. 가장 크게 바뀐 이 그릴부, 제네시스 세단의 패밀리 룩을 이루면서 안쪽과 하부 쪽에 이렇게 메쉬 패턴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메쉬 패턴은 제네시스에서 최근에 정말 많이 발견되는 그릴의 패턴이죠. 벤틀리 같은 고급 차에서 주로 적용이 되는 패턴인데, 그러다 보니까 외신에서는 벤틀리 from Korea 이런 식으로 제네시스를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가장 인상 깊은 건 바로 이 헤드램프인데요. 이 제네시스의 아이덴티티인 두 줄을 담고 탄생이 되었습니다. 아쉬웠던 거는 이 램프가 조금 더 길었다면 이 전폭이 조금 더 넓어 보이면서 차체 크기가 조금 더 넓어 보였을 것 같아요. 구형 같은 경우는 좀 더 완결성 있게 램프부가 넓었기 때문에 차가 실물로 봤을 때 좀 커 보였거든요. 전체적인 차의 면적은 그대로인데 볼륨감은 막 필러를 막 주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볼륨감이 막 늘어나니까 차가 좀 귀여운 듯한 인상도 들고 약간 참새 모양새 같다 이런 평가도 받는 전면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70 신형의 측면부 역시도 사실 크게 달라진 바는 없습니다. 차량의 성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캐릭터 라인도 보시면 G80 신형과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단조롭고 심플한 모양새입니다. 좀 눈에 띄는 차이는 하나 있죠. 앞쪽에 들어간 디자인 포인트 상에서 프론트 에어 덕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가짜로 뚫어놓은 건 아니고 실제로 기능도 있는 에어 덕트이기 때문에 성능과 디자인을 같이 동시에 잡은 요소들을 신형에 넣어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줄 아이덴티티가 이 에어 덕트에도 들어간 이런 거는 좀 센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쪽에 휠을 보시면 지금 19인치 휠이 굉장히 멋지게 들어가 있죠. 사실 저 이 휠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와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하고 보니까 스포츠 전용 패키지에만 적용되는 휠입니다. 안쪽에 브레이크 캘리퍼 같은 경우도 빨간색으로 굉장히 멋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이 크롬브 같은 경우도 다크로 들어갔기 때문에 안쪽이 훨씬 고급스러운 디테일이 살아납니다.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이 윈도우 라인에 적용된 크롬브 역시도 스포츠 전용 패키지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다크한 크롬으로 좀 진중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느낌을 살려줍니다. 자, 후면부를 볼까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많은 이야기가 들려오는 바로 이 후면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말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후면부가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 G70의 디자인적 호감도가 사실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비례감에 있어서 약간 부조화스러운 느낌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바뀌지를 않았어요. 기존에 있었던 금형을 그대로 썼습니다. 구형의 G70인데 거기에다가 두 줄을 심었고요. 그 두 줄 통해서 램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램프의 모양도 정말 일직선상으로 쭉 뻗어있는 램프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다이나믹하고 조형미가 느껴지는 디자인의 요소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두 줄을 심기 위해서 차량의 프레임을 바꾼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프레임에 어떻게든 두 줄을 넣기 위해서 좀 아쉬운 모양새로 좀 엉뚱하게 램프가 들어가 있지 않는가라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면부의 전체적인 인상이 옛날의 투스카니의 뒷모습 같지 않는가. 트렁크 리드가 동강하고 내려오는 이 부분도 사실 좀 아쉽게 느껴졌고요. 가운데 이렇게 레터링이 들어가고 번호판이 하부로 내려가서 후진등도 들어가고 리플렉터도 들어가고 플라스틱부도 나와 있고 왼쪽에 메쉬 패턴도 들어가 있고 배기구까지 이렇게 머플러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하부 쪽에 뭔가 힘을 굉장히 많이 실어주긴 했는데 위쪽을 봤을 때는 좀 단조로운 형태와 좀 부조화스러운 램프가 약간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를 자아내는 것 같아요. 위쪽에 이렇게 스포일러 부분이 있어서 이 차량의 스포티한 느낌을 살려주는 느낌도 들지만 G80 같은 신형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는 이 좀 프리미엄적인 요소가 후면부에 너무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신형 G70 과연 실내는 얼마나 변화했느냐? 마밤 별로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바뀐 요소가 거의 없어요. 뭐 공조기 부분, 시동 버튼, 비상등, 여러 버튼부들, 변속기, 레버 부분, 드라이브 모드, 스티어링 휠도 구형과 그대로입니다. 변화된 부분 있긴 있죠. 디스플레이가 변화했어요. 10.25인치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이전에 좀 좁았던 디스플레이가 넓어지긴 했는데요. 이 차체 자체가 아주 넓진 않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도 왠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계기판 같은 경우도 좀 더 가시성이 좋아지기는 했는데요. 기본 계기판의 경우 8인치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역시 뭐 큰 페이스리프트를 통한 아주 혁신적인 변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핸드폰을 충전하는 패드가 이렇게 가로 형태로 들어가는 게 훨씬 커지긴 했어요. 큰 사이즈의 핸드폰을 가지신 분들도 충전하기가 용이하게 되어 있고 충전 용량 또한 좀 늘어났다. 이 점은 한번 참고해 보실 법합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뭐 모양새는 똑같은데 스포트 플러스 모드가 추가가 되었어요. 계기판도 변화를 하죠. 주행 성능에 있어서 약간 이렇게 재미를 더해주는 드라이브 모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운전하는 재미는 이전보다 좀 커진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구형과 마찬가지로 운전석에 앉았을 때 시트 편안하고요. 이렇게 시트 포지션도 위아래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안쪽도 성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찾았어요. 자, 신형 G70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산차가 이렇게 부분 변경이 될 때마다 기대치가 좀 높았었던 것 같아요. 특히 G70처럼 좀 소극적인 변화를 달고 나온 차량을 보면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스팅어가 잘 팔리는 소리가 들린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인상분이라던가 그대로 등장한 엔진 크게 바뀌지 않은 내장 디자인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좀 아쉬운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신형 G70였습니다. 풀체인지 모델도 아마 나올 거예요. 풀체인지 모델을 지나가기 위한 그 중간에 그 징검다리 정도로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도 덧붙여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신형 G70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자동차 이야기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